자, 시작을 해봅시다. 네, 갑니다. 교재는 13페이지 보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완료 시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었죠. 완료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하신 대로 어형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완료라고 했으면 가장 큰 게 얘는 시점 기준이에요, 기간 기준이에요? 예, 기간 기준. 그러니까 시점과 기간은 구분을 해야 시제가 일단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접근이 가능하니까 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놈이다 이거고,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원어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뉘앙스가 한 4가지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적인 형태는 have 플러스 pp를 가지고 있고,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꿀 때 어떻게 바꿀 건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해석하는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완료, 계속, 경험, 결과에 따른 각각의 시제 기준점들이 따로 있었죠. 그쵸? ever나 never가 있으면 어떤 정보밖에 안 됐었어요? 경험에 대한 정보밖에 안 됐었고, 그 다음에 for 플러스 기간이 나왔으면 어떤 정보? 계속에 대한 기준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 by 플러스 시점이 나오면 완료에 대한 개념, 요 정도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료, 계속, 경험, 결과라고 하는 요 개념이,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러면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는 거지 정해진 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잡았었는데, 이 기준이 현재면 현재 완료가 되는 거고, 기준이 과거이면 과거 완료가 되는 거고, 미래면 미래 완료가 되셔야 되는데,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다른 부분이 뭐냐면, 과거 완료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출제한다고 보면요. 그러니까 독해가 아니라 문제를 출제한다고 시제를 출제하는 그 출제자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과거 완료를 문제를 출제하고 싶으면 2가지를 같이 내셔야 돼요. 그쵸? 한 가지는 무슨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완료에 대한 기준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안 나와 있으면 과거 완료를 문제를 출제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다음에 have 또는 I had 다음에 never seen her 이렇게요. 이렇게 쓰게 되면 나는 그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have가 맞아요? had가 맞아요? 이제 수업 시작했으니까 이제 머리를 써야 돼. 생각하기. 해봐요 빨리. have가 맞아요? had가 맞아요? have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여기서 둘 다라고 말해버리게 되면 시험장 가면 좀 난감하잖아. 사실은 시험장에 답은 2개짜리는 없으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솔직해지면 되잖아. 솔직해져 보세요.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솔직하라 그러면 대답이 뭐가 나와야 되는지 모르는구나. 김창호가 솔직하라 그러면 그냥 모른다 그러면 돼요. 뭘 아는 척하면 안 된다고. 나도 모르겠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개념 차이가, 요거 개념이 보여주고 있는 건 요 정도에 대한 정보니까 have 플러스 pp에 대한 구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현재 완료 이렇게 쓰면요, 과거 완료. 그러니까 완료라는 개념을 보여주는 정보는 누가 있어요? never라고 하는 게 완료라는 정보는 보여줄 수 있지만 have인지 had인지 또는 심지어 will have인지까지도 얘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얘는 그냥 형태를 have 플러스 pp로 잡아주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시점에 대한 기준은 못 잡아준다고. 그럼 아까 보는 것처럼 2개의 기준이 필요한데 이 중에 누가 과거하고 완료 중에서 무슨 기준밖에 없어요 지금? 요 기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출제자가 내고 싶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을 한 번 더 쓰시는 게 맞다고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when 다음에 I was 15살? 그냥 쓸까요? till 이렇게 쓸까요? till 15살 때까지 이렇게 쓰게 되면 이때는 이 was라고 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 성립이 돼요? 예, 이게 과거에 대한 기준이 성립이 되고 never가 무슨 기준이 성립이 돼요? 완료에 대한 기준이 성립이 되니까 이제는 문제가 된다고요. have, had, will have 셋 중에서 뭐가 맞아요? had밖에 안 맞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건 문제가 안 돼. 독해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따라만 가시면 되는데 문법 문제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라고.
문법 문제에서는 100% 안 바뀌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시제에서. 앞으로 모든 시제 규칙에서는 전부 다 뭐가 다 있어야만 한다? 시제 기준. 이거를 꼭 잡아야지만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봐봐요. 똑같은 문장인데 I 다음에요. 나는 have, had, will have. read a book twice, 2번을 읽었습니다. 이렇게만 써가지고도 twice라고 하는 개념이 역시 경험에 대한 기준 말고는 특별하게 보여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되죠. 그쵸? 근데 뒤에다가 by the next Monday 이렇게 써놓으면 이 중에서는 have하고 요거 중에서 뭐가 제일 답이 되겠어요? 근거 어디 있어요? 예, 요거예요,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래 완료든 과거 완료든 뭐 특별한 시제의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에서 배웠던 기준점이랑 똑같다. 단 과거 완료나 미래 완료를 한 번 더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 시점에 따른 기준점이 하나 더 필요하다. 두 가지. 과거 완료는 과거 기준점, 완료 기준점. 문법 문제에서. 알았죠? 독해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능력으로 하시고요. 문법 문제에서 미래 완료는 미래하고 완료 두 가지 기준점을 같이 잡아두시라고. 됐어요? 오케이. 그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페이지까지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14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재미있는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봐봐요. B번에 14페이지 B번 문제, B번 문장 보시면 그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봐봐요. I will have read the book twice 다음에 if I read it. 그때 그 read 한번 붙여보세요. 이게 왜 저기 문법 문제에서 편입시험이 잘 나오냐면 시간 조건 부사절의 현재는 뭘 대신한다?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생긴 모양 꼬락선이는 딱 보니까 read가 현재형이지만 무슨 기준이다? 미래에 대한 기준점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규칙이 이제 미래에서 편입에서 함정 문제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 주의. 아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완료 진행에 대한 시제를 한번 가볼게요. 가봐요.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기본적인 그 세 가지 시점, 세 가지밖에 안 했어요. 지금까지 시제를. 많이 하지도 않았다고요. 첫 번째가 뭐 있었어요? 단순. 두 번째가 진행. 세 번째가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단순, 진행, 완료. 그러니까 시제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 세 가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셔갖고 익숙해지면 시제는 전혀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야.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새로운 시제처럼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완료 진행이었는데 완료 진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름을 딱 보면 금방 알아요. 기능이 뭔지. 이름을 봐봐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완료라는 개념은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까?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까? 시점? 기간. 두 번째, 진행에 대한 개념은 이건 또 틀려요. 진행은 뭘 기준으로 해요? 시점 기준. 그러니까 되게 말이 안 맞는 표현인데 이게 붙어버렸다고. 그쵸? 그러니까 되게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안 쓰인다. 첫 번째. 완료 진행은. 아셨어요? 모양은 되게 복잡하지만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아셨죠? 그럼 두 번째. 그럼 완료 진행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아요. 어형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어형이 일단 중요하니까. 다시 시제는 누구의 영역이다? 버리지 마세요. 시제는 누구 영역이다? 동사예요. 그 뒤집으시면 그게 문제라고. 동사기 때문에 뭘 확인해야 된다? 시제를 확인한다가 또 기본 규칙이 되는 거란 말이야. 아셨어요? 시제는 동사 영역이다. 오케이? 그럼 맨 처음에 뭐 하셔야 돼? 생긴 모양 잡아야지. 오케이? 어형 한번 잡아봐요. 완료 진행 생긴 모양 어떻게 생겼어요? have. 그 다음에요. 뒤쪽에 비동사의 ing예요? pp예요? pp. 그 다음에 ing. 이렇게 쓰면 have, been, ing가 완료 진행에 대한 어형 맞죠? 두 번째. 맨 앞에 있는 요 시제는 무슨 동사? 시점 조동사기 때문에 몇 가지가 변화 가능하다? 세 가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됐어요? 자, 두 번째. 그럼 어형에 대한 부분은 이 개념인데요. 요 개념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시간은 현재,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요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have 플러스 pp니까 어떤 과거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첫 번째는 쭉 왔죠. 이게 완료죠. 됐어요? 여기 끝에서 뭐 꼭다리가 조금씩 바뀌는 거. 끝나버리면 완료. 그때도 지속되고 있으면 계속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때까지 경험만 가지고 있으면 뭐 영향만 미치면 경험이나 결과. 됐죠? 반복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계속 반복하시고. 그러면 요게 하나의 완료입니다. 그럼 진행이란 말은 뭐죠? 현재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붙은 게 맞아, 기본적으로. 됐어요? 자, 그러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 요 말이 완료, 진행의 뜻이야. 우리말로 좀 적어두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두세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요 뉘앙스가 완료 진행이라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문법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그 꼬투리들을 잘 잡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거 갖고 있는 기본적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두 번째는 여기 ing를 쓰는 걸 보니까 이 동사가 무슨 동사겠어요? 동작 동사겠어요? 아니면 상태 동사겠어요? 네, 동작 동사겠죠. 그래서 동작 동사에게만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크게 하나 떨어져 나가요. 상태 동사는 여기를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이걸 뒤집으면 반대 정보가 된다고. 상태 동사는 완료 진행 시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규칙이, 그러니까 또 다른 오답형의 규칙이 이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 지금은.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법을 만들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이 뒤집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동작 동사에게만 발생하는 형태다. 진행이기 때문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진행이라는 개념은 세 번째요. 진행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난번에 진행을 배웠단 말이에요. 진행이라는 게 뭐였었어요? 왜 진행을 썼었죠? 그렇지. 동작 동사는 지속성이 있다 없다? 다시 동작 동사는 지속성이 있다 없다? 없다며. 동작 동사는 지속성이 없는데 없던 그 지속성을 동작 동사한테 부여하는 방법이었죠? 지속성을 동작 동사에게 부여하는 방법이라고요. 동작 동사는 지속성이 없다고요. 그쵸?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살다 보면 동작 동사라고 했으면 잘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는 거 있잖아요. 지금 take a lecture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동작이야 상태야? 동작인지 상태는 구분을 해야 돼. 동작이야 상태야? 강의를 듣다. 동작이죠. 동작은 내가 두 가지를 잡으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가 없다? 지속성이 없다. 지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면 뭘로 판단해라? 의지적으로 끊을 수 있으면 지속성이 없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오케이? 나는 부자다. 의지적으로 끊을 수 있어? 오늘 다 기부해버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거 말고. 됐어요? 그 상태라고 하는 것과 동작이라는 개념이 되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강의를 듣다라고 하는 거는 의지적으로 그만두고 나가버리면 그만이잖아. 됐어요? 그럼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동작이 맞죠? 그럼 봐봐요. 강의를 듣다라는 정보는 내가 1시간 전부터 강의를 듣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들어왔고 여기서 강의 듣는 걸 말하는 순간에 딱 끝내고 책을 정리하고 나가면 이게 뭐예요? 완료예요. 그죠? 이렇게 쓰면 돼요. I have taken his lecture. 나는 그 사람의 강의를 이제 막 다 들었다. 이 뜻이라고. 그쵸? 됐어요? 또 하나. 그런데 잘 보다 보면 동작 동사기 때문에 잠깐만 조금만 더 가볼까요? 복습 겸.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옛날에 그 사람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맞아요? 들려요? 그렇게 해석해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특별한 시기는 좀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셔도 괜찮다고. 그렇죠? 나는 그 사람 강의를 들어서 그 사람 강의를 다 알고 있어. 어떤 건지. 이것도 돼야 안 돼요? 결과적으로. 그것도 돼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냐면 계속에 대한 뜻만 안 되죠. 잠깐만. 그러고 봤더니 완료 시제에서 동작 동사 가지고 완료, 경험, 결과는 지금 다 표시하죠. 근데 뭐는 표시가 안 돼요 지금? 계속은 뭐였었어요? 저기 있는 계속은 상태 동사의 특성상 상태 동사가 옛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상태 동사는 특성상 시점을 기준으로 순간적으로 그만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그 자체로 뭐가 있기 때문에? 지속성. 그렇기 때문에 시점을 기준으로도 당장 끝나지 않고 그 시점 동안에 지속된다는 걸 의미했던 게 상태였잖아. 됐어요? 그러면 강의를 듣는 것처럼 동작 같은 경우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당신들처럼 강의를 듣고 있을 수 있잖아. 안 나가고. 그죠? 고맙습니다. 안 나가셔서 고맙다고. 솔직히 되게 이렇게 나는 그 강의 들어주는 학생들 되게 고마움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 못 느끼죠? 제가 고마워하는지 모르죠? 학교에서 뭐 사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또 이렇게 뭘 사주고 뭐 이렇게 볼 때마다 인사 깍듯하게 하고 막 오셨습니까? 막 이래야지 고마워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죠. 되게 고마워요. 네. 다음 달에도 오케이? 자,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들어왔고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강의를 듣고 있는 중이라면 동작 동사한테 없는 뭐가 있어야지 그걸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대충 알겠네요. 완료 진행은 딱 하나예요. 완료 진행 딱 하나예요. 완료 진행은 요 개념을 전반적으로 쫙 묶어보니까 딱 한마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완료 진행은 뭘 표시한다? 표시하는 시제다. 말하세요. 완료 경험 결과는 요 형태만 가지고 표현되죠. 동작 동사는. 다시요. 그러니까 내 말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만 오면 된단 말이야. 동작 동사의 have pp가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완료된다. 인정? 경험된다. 결과도 될 수 있다. 인정? 하지만 뭐는 안 된다? 계속에 대한 표시는 안 된다. 이유는 동작 동사가 지속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동작 동사한테 지속성을 부여할 때 이거 나오겠네. 그러니까 완료 진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진행, 동작 동사에서만 발생하는 거고 진행이니까 동작 동사한테 뭘 표시하는 거야? 동작 동사의 계속을 표시하는 거.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완료 진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동작 동사한테 계속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유일한 형태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소재가 아니라 두 개의 소재를 합친 거라고 그냥.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수험생이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는 뭘 잡아야 됩니까? 뭐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시제 기준점 누구니? 이거예요. 결국은 시제 문제니까 다시 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맞죠? 그럼 완료 계속, 완료 진행에 대한 시제 기준점은 누가 될 수 있어요? 똑같아요. 누구랑? 네, 상태의 계속에 대한 시제 기준점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상태에 대한 계속에 대한 기준점 세 가지 중요한 거 뭐 있었죠? 외우라 그랬던 거? for 플러스 기간. 또요? since 플러스 시점. 하나 더요? all 플러스 기간. 기억나요? 그거 안 외우시고 시제 기준점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에이, 반복은 해야지.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시제 기준점, 솔직히 시제라고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영어 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다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제를 조금 더 이제 상급반 가서 배워보시게 되면 훨씬 더 디테일한 시가 나오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 문제에 나오는 시제는 여기서 다 걸려요, 실제로. 이게 다라고요. 아셔요? 결국은 요 기준점들하고 완료 진행이 하나만 더 잡으셔야죠. 뭘 더 잡으셔야 돼요? 동작 동사가요. 상태 동사 아니고. 동작 동사일 때는요. 그러니까 요 시제와 요 시제가 같이 결합하게 되면 뭐가 원칙이다? 완료 진행이 원칙이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왔던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라고. 봐봐. he 그 사람은요. will have
taught us 다음에 for 10 years 10년 동안 when he retires next month 이렇게요. 실제 나왔던 문제예요.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응? 맞아요, 틀려요? 뭐 큰 지장 없어요. 솔직히 구어체에서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논문 쓸 때 이렇게 쓴다고 해서 문법 문제로 막 문법적으로 정말 오답이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엄밀하게 따져서 틀린 거라고요. 그게 테레비에 나온단 말이야. 그게 왜 틀렸어요? 첫 번째 시간 조건 부사절의 현재는 뭘 대신한다? 얘는 미래 기준이라고요. 그럼 시점 기준 자체가 미래니까 여기 일단은 will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아요. 그죠?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taught라는 동사가 teach죠. teach는 동작의 상태요. 응? 동작이죠? 동작인데 have pp니까 동작 동사의 have pp는 뭐라고요? 완료, 경험, 결과밖에 안 된다고요. 뭐가 표시가 안 된다고요? 계속. 근데 뒤에 봤더니 요만큼의 기준이 무슨 기준이 돼요? 계속에 대한 기준이라고요. 봐봐요. 세 가지를 다 잡으셔야지만 아까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완료라는 개념, 미래 완료 진행에 대한 정보는 아까 그 미래 완료나 과거 완료랑 똑같다고. 과거 완료는 시점이 두 개 필요하단 말이야. 무슨 시점? 완료 시점, 과거 시점. 그쵸? 미래 완료도 마찬가지잖아. 미래 시점, 완료 시점. 근데 완료 진행은 세 개 잡으셔야 된다고. 첫 번째 뭐요? 미래 시점. 두 번째 뭐요? 계속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계속에 대한 시점. 세 번째 뭐요? 동작 동사냐, 상태 동사냐까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놈을 어떻게 바꾸는 게 정상적인 답이라고요? will have been teaching 이라고 쓰시는 게 정답으로 나왔었다고요. 그러니까 편입이니까 나오는 거라고. 편입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끝이에요. 여기까지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제 기준점 새로 할 거 없어요. 계속에 대한 시제 기준점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동작 동사가 계속 시제와 함께 어울리게 되면 뭐로 보면 된다? 완료, 진행으로 보시면 된다. 아셨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셔갖고 시제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제에서 몇 가지 그 중요한 부분 16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일치하고 평행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제일치에서는요. 일단은 시제일치라고 하는 거는 옆에 써놓으세요. 화법에 관한 얘기다. 됐죠? 화법에 관한 얘기다. 첫 번째. 주절이 현재면 대절은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화법이기 때문에 전달 동사 say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대절로 옮겨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절은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he, 그 사람은 says, 말을 합니다. 이렇게요. I love you. 이렇게 썼으면 이 문장을 he, 그 사람은 says 다음에 대절로 바꿨을 수 있다고요. 그럼 논리적으로 I는 누가 돼요? 그죠? 그죠? 그 사람. 그럼 어떻게 써요? he, 그 다음에 love는요?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현재니까. you는 누가 되겠어요? 내가 되겠죠. 나한테 말했으니까. 내가 들은 사람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요 구조에서 that he loves에서 요 문장 says 다음에 현재형 쓰는 거 문제 없죠? 그럼 여기다 만약에 이게 loved 과거였다면 여기다 밑에 뭐 쓰시면 돼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loved. 됐어요? 여기다가 will love였다면 여기다가요? will love 쓰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절의 시제가 현재일 때 대절,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모두 다 가능하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시제일치가 아니야. 엄격히 따지면. 그러니까 현재일 때는. 그래서 시제일 때는 대부분 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과거일 때만 시제일치 문제가 생겨요. 항상. 아셨어요? 자, 두 번째. 주절의 동사가 과거면 죽을 때가 다 됐는지 손에 자꾸 쥐가 난다.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께 좀 약간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을 굶었어요. 목소리가 좀 힘이 없지 않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틀을 굶었더니 그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느낌이 막 뭐랄까 이렇게 공중 약 먹고 막 붕 떠다니는 느낌 있잖아요. 여기 지금 9층이잖아. 뛰어내려 날아갈 것 같아. 느낌이 막 너무 가벼워진 느낌이. 한 이틀 딱 굶어봐. 내가 한 살도 한 3kg 빠진 것 같아요. 좀 얼굴이 반쪽이 되지 않았어요? 집어쳐? 그죠? 갑시다. 주절의 동사가 과거면 대절의 종속절, 대절의 동사는 과거 혹은 대과거가 원칙입니다. 됐어요? 종속절은 과거나 대과거가 원칙이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he 그 사람이 said 말을 했어요. 그죠? to me 나한테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썩을 놈은 계속 이 짓거리밖에 안 하네. I love you. 그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he said 요 놈을 직접 화법을 직접 전달하는 것을 간접 화법으로 고치면 said to me 대신에 뭘 많이 쓰죠? 이때는 told란 말 되게 많이 써요. told me that 이렇게 해요. 그죠? I가 누구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he. love가 시제가 언제죠? 현재죠. 그때 그대로 현재로 쓰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된다고요. 말한 시점이 과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점으로 잡아주는 게 맞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시제가 나오는 게 틀렸다고요. 그래서 loves 다음에 me라고 하고 요걸 틀렸다고 하시고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he loved me라고 쓰시는 게 맞다고요. 됐어요? 여기 밑에다가 만약에요 I loved you 나는 너를 사랑했었다 라고 한다 그러면 loved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써야 돼요? had loved 이해되죠? 과거에 말했는데 말하던 그 시점에 또 과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과거 쓰는 게 맞는 거라고.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가 맞는 표현이 되는 거라고요. 요렇게 두 가지에 따라서 1번은 1번으로 2번은 2번으로 이해하셨어요?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냐면 he 그 사람은 said 말했습니다. that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전달 동사 say하고 tell 다음에 뒤쪽에 대절이 나와 있으면 그놈들은 원래가 직접 화법이었던 거다. 요걸 생각을 해주고 보셔야 된다고. 됐어요? 그 사람은 said 뭐라고 말했냐면 the earth 지구라고 하는 것은 is round 동그랗다라고 말을 했으면 이때 이거는 일단 따져보세요. 원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원칙적으로 아니니까 우리가 배웠던 시제일치의 규칙에 따라서 본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경우에는 종속절의 대절에는 뭐밖에 못 나온다고요? 과거나 대과거밖에 못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현재가 나왔다고요. 그쵸? 원래는 틀린 거지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한 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시제일치에서 컨텍스트 기준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컨텍스트 기준이 딱 두 가지에서 빛을 발하는데 한 가지가 어디냐면 단순 현재. 단순 현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처음에 컨텍스트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 사실이나 습관,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동작 이 개념이 컨텍스트 기준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지? 똑같은 개념이 뭐냐면 시제일치에서도 이게 또 걸린다고요. 그럼 지금 보니까 내용상으로 이지가 맞기 때문에 지금 앞에 시제일치의 규칙은 깨졌지만 틀린 문장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모든 게 다 짬뽕이 되어버린다. 여기서부터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여기까지만 딱 배우고 시험 여기까지밖에 안 내지만 편입시험 문제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고. 이 뒤에 있는 내용까지 확보해서 맞추라는 얘기니까. 그쵸?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He said that. 다음에 Mr. Kim is handsome. 자,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보고 얘기해, 보고. 날 보고, 내 눈을 보면서 얘기해. 맞아, 틀려. 이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도 사실이면 아주 일반적 진리가 아닌 이상 지금도 내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뭐가 된다? 현재로 쓰는 게 맞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왜 피식 웃어? 받아들여 그냥. 아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딘지 아세요? 기사체예요. 기사체. 신문 같은 거요. 대통령이 어저께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 뭐랬죠? 상정할 것이라고. 북한 안건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할 것이라고. President said지만 그죠? The President 또는 Korea will put the case in the UN Security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Security Council까지. 그럼 will put the case라는 말이 그죠? 대통령이 발표했죠. 어나운스드 발표는 옛날에 했겠죠. that 다음에 한국은 will 다음에 put the case on the UN Security Council 하게 되면 이때 will put하고 announced가 시제 일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만 아직 UN 안보리에 상정했어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우리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이거 맞는 표현 틀린 표현이야? 맞는 표현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원칙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건 또 따라 알고 계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그럼 이제 문제가 딱 생기죠. 선생님, 시험장 갔는데요. 지금은 안보리에 상정 안 했지만 우리가 시험장 가게 되면 안보리에 상정해버렸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뭘 쓰는 게 뭐죠? 우드가 정상이겠죠? 아니, 그렇긴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딱 궁금해지잖아. 그럼 기준을 언제 해야 돼? 문제를 출제하는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험 치는 기준을 잡아야 됩니까? 뭐가 기준이에요?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편입에서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 문제를 출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맞추는 게 답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문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문제가.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럼 시험장 갔을 때요. 만약에요. He said 말을 했어요. that 다음에 he will do something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를 무조건 틀렸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지금 문법상 이런 말 하면 정말 나쁜 사람인데 내 마음을 좀 이해 좀 해달라고.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죠? 네. 정말로요. 이거를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말고 딴 데가 더 틀린 데가 있으면 얘는 답이 아니라 맞는 표현이고요. 딴 데가 틀린 데가 없고 밑줄 친 요놈만 맞다 그러면 요놈만 밑줄이 쳐 있다 그러면 얘가 틀릴 수도 있는 표현이라고요. 근데 잠깐만. 내가 지금 약간 뻥치는 건데 겁을 많이 줘서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제는요. 기준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준점만 찾으시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독특한 문제도 지금까지 편입 30년 역사상 한 번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한 번밖에. 또 나올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준점이요. 기준점.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그 개념 정도만 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시제일치의 예외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외 같지만 16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말들을 좀 읽어서 입에다 붙여두십시오. 첫 번째, 불변의 진리는 항상 뭐다? 현재다. 2번에 상습적 습관은 현재 시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오케이. 3번, 종속절의 내용이 여전히 현재나 미래일 때는 현재나 미래로 쓴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말한 거죠? 그 다음에 4번, 역사적 사실은 과거 시제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무슨 옆에 써놓으셔야 돼. 뭐가 아니라고요? 대과거가 아니다. 이게 함정이야. 그러니까 대과거 쓰면 틀린 거지. 대과거가 아니라 과거다가 기준이야.
됐어요? 5번 가정법 동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도 좀 외워두시고요. 되셨나요? 됐습니다. 그 정도 잡아두시면 되고 밑에 있는 시제의 평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등위 접속사를 중심으로 앞뒤의 시제는 원칙적으로 같다가 평행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제 수동태로 가시기 전에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